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3학년 백준호입니다. 저는 대학생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 효과를 확인해 보는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퍼빙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니면 노모포비아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퍼빙이란 핸드폰과 무시를 뜻하는 스너빙이 합쳐져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노모포비아는 노 모바일 폰 포비아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는 2018년도에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스마트폰 없이는 5분 이상 견디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줄임말입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몰두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었을 시 체력이 떨어지고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긴장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즉,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적 문제는 디지털 원주민이자 호모사피엔스로 불리는 현 인류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예민함과 긴장감, 우울감, 충동성, 분노 성향, 대인관계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통제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대인 존재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됩니다. 한편 부모 양육 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그리고 효과적이지 못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대인관계에 좌절감을 느끼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인터넷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과의존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를 가상세계에서 충족시키고자 더욱 인터넷에 빠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컴퓨터와 달리 휴대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과의존 문제가 더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건강과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존재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이와 같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인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해지면 스마트폰에 의존한 정도가 더 심해질수록 자살과 관련된 사고를 하거나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대인관계에 좌절하게 된다면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이런 대인관계 형성에 실패할 시 삶이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큰 고통감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적절히 대처해 간다면 충분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건전한 성격 발달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관적인 고통과 우울, 그리고 긴장과 같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는 자신의 선택으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충분한 도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좌절에 압도된다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며,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이지 못한 대처 방식으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인관계 좌절 문제는 특히 대학생에게 중요한데요. 대학생 시기에는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의 폭이 급격히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외로움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과의존 정도가 심해지거나 완화될 수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대처 방식은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완화시키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려는 대처 방식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보이는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생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 효과를 통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렇듯 제 연구 가설은 첫째로 대학생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생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극적 대처 방식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셋째, 대학생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극적 대처 방식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강화시킬 것이다. 위와 같습니다. 한편 제 연구 모형은 위와 같은데요.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조절하는 이런 모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정한 변인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 변인으로는 스마트폰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조절 실패, 그리고 스마트폰과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져 스마트폰의 이용이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활동이 되는 현저성,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문제적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인데요. 이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는 조이너가 대인관계 심리 모형을 제안하며 주장한 개념입니다.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의 하위 변인으로는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자루스와 펄크만은 스트레스 대처를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나누었습니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인지적 노력 외에도 회피, 선택적 주의와 같은 전략을 포함합니다. 라자루스와 폴크만은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를 개발하였는데요. 김정희와 이장호가 국내 사정에 맞추어 번안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누었습니다.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극적 대처는 정서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인데요. 저는 SPSS와 프로세스 마이크로를 사용하려 합니다. 먼저 기술 통계를 통해서 변인의 속성을 파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하고 그 다음 T검정을 통해서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과 표준 편차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상관 분석을 통해서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조절 회귀 분석을 통해서 독립, 종속, 그리고 조절 관계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후 프로세스 마이크로를 통해서 조절 변인에 해당하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의 조절 효과를 파악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결과는 대학생의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 대처 방식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완화시키고 소극적 대처 방식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이 대학생이 한정되어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다면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이 두 가지로 나눈 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